안녕하세요. 네, 경기대학교 현문정 교수입니다. 안전문화 포럼 회원분들에게 이렇게 연구윤리 교육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20분 동안 조금 개요라던가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윤리의 개념과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연구윤리의 위반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실태 조사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여기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교수님들, 연구자분, 회원님들 다들 연구윤리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과 행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과 행동 양식이다. 그래서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같이 연구의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의 범위는 이 외에도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 윤리의 원칙을 보면 크게 5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학 연구의 진실성, 논문 저자 표시 등 공로 배분의 공정성, 연구실 문화의 민주성, 특정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에서의 윤리성, 과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사회적 책임성, 그 중에서도 생명윤리는 4번째 항목인 이 측정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에서의 윤리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이런 윤리적인 원칙도 고려를 하시면서 연구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자의 이제 사회적 책임입니다. 학문의 연구가 굉장히 이제 저희가 중요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이 연구들이 사회에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에서의 정직성, 연구 수행에서의 책임, 공동 연구에서의 상호 존중성과 공정, 연구자로서의 사회에 대한 의무 준수에 대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기관은 연구의 결과가 사회에 미칠 위험과 이익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가 했던 이 연구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윤리적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자의 올바른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자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정부기관, 교육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단체에서 전문적인 의견이나 충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혜택, 위협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 과정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즉 이런 것들은 연구자의 의견이 정책 입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연구 결과에서 산출된 지식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되는 게 이 연구자의 역할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윤리의 위반 행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의 부정행위란 넓게 본다면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인 덕목을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좁게 본다면 이 앞에서 봤던 연구자의 진실성, 사회적 책임이 검증 체계 내에서 규율이 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부정행위 범위를 모두 다 한 5가지 정도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부정행위에는 위조, 변조, 표절, 그리고 부당한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기타 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특히 위조, 변조, 표절은 모든 연구자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가장 나쁜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연구 부정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저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조입니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로 들어보면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는 과학 실험의 연구 자료를 날조하는 행위, 연구 자료에 통계학적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허구의 연구 자료를 첨가하는 행위, 연구 계획서와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임상 정보를 허위로 삽입하는 행위가 이 위조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변조는 무엇이냐? 변조는 연구 재료나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위의 변형, 삭제 또는 연구 내용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가 변조입니다. 변조의 예시는 이제 대상수를 일부러 틀리게 언급하는 행위나 피험자의 검사 방문이나 날짜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연구 범위를 그릇되게 언급하거나 피험자의 기록을 다른 피험자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어떤 게 더 위중하다라고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이 둘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위중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위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위조와 변조의 차이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A 피험자의 데이터를 측정했다고 수치를 적어내는 행위는 위조입니다. 허위로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 B 시험자의 피험자의 측정한 데이터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변조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표절입니다.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던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 표절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절의 예시를 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타인이 작성한 글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경우는 이제 표절에서 복제에 해당이 되고요. 타인의 글을 조금씩 가져와서 짜집게 하는 경우는 짜집기 표절. 그리고 인용한 글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글의 맨 앞이나 뒤에 한번 언급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포괄적 인용. 다른 사람의 데이터의 그림이나 표, 그래프 등을 가져와서 쓰는 것은 데이터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부정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속이려는 의도가 없이 제가 잘 몰랐어요. 적절한 인용방법을 잘 몰랐어요. 라고 해도 이거는 표절에 간주되기 때문에 이 표절이라는 부분은 항상 연구를 하실 때 유념하셔가지고 잘 적절하게 레퍼런스를 다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정정당 행위에 이제 부당한 중복 게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당한 중복 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없이 표시 없이 게재한 후에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복 게재의 부당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약간씩 다릅니다. 학문 분야나 해당하는 시기, 그다음에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제가 하단에 중복 게재 예시의 그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학술지 1에다가 제가 게재를 했고 학술지 2에다가 그와 유사한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거는 중복 게재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학술지 논문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하지만 중복 게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학위 논문의 결과를 요약 정리해서 학술지로 게재하는 경우나 반대로 학술지의 여러 편에 있었던 논문들을 내가 정리해서 학위 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부당한 중복 게재에서 허용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유념 있게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입니다.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그러니까 예우죠. 예우를 하면서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가 부당한 저자입니다. 부당한 저자 표시는
예시는 이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언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이고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언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지도 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습지 등의 지도교수의 단독면으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가 부당한 저자 표시의 예시입니다. 저자의 순수한 역할도 한번 이제 같이 계속 연구하셔야 되니까 좀 알아보는 차원에서 제가 참고로 넣어봤습니다. 제일 저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연구 데이터의 수집, 결과 도출에서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저자, 투고 논문의 초안을 작성한 제1저자인 거죠. 공저자는 제1저자와 마지막 사이의 저자 연구에 기여한 공헌도에 따라서 공저자의 동의를 받고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교신저자는 논문의 최종본을 승인하고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심사자, 편집자, 독자와 교신을 책임지는 저자를 이제 교신저자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연구윤리의 실태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연구 부정행위의 의혹 추이건을 알아봤는데요. 이 자료는 한국연구재단에서 4월 달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져서 굉장히 교육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 부정행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부터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으면서 2017년도에 58건에서 2018년도에 110건, 약 2배가량 증가를 했죠. 하지만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은 숫자인 391건으로 연구 부정 행위가 의혹이 됐습니다. 2018년도 때부터 증가한다고 보면 거의 한 3.5배 정도가 이렇게 부정 행위의 의혹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근 5년간 연구 부정 행위 의혹 사건의 판정 유형을 분석해 보면 2020년도에 연구 부정 행위 의혹 건수는 391건 중 부당한 저자 표시가 299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연구 부정 행위의 유형 중에서 부당한 저자 표시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표절이 47건, 부당한 중복 게재가 34건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개년이기 때문에 색깔별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찾아봤어요. 왜 2020년도에 이렇게 부당한 저자 표시가 굉장히 수치가 늘었을까? 를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최근에 이제 유명 인사의 자녀 논문 게재, 그다음에 연예인들의 학위 논문 조작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조금 많이 접수가 되지 않았을까,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부당한 연구 부정 행위에서는 부당 저자 표시가 굉장히 월등하게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의혹이 391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10건이 연구 부정 행위로 최종 판정이 되었습니다. 연구 부정 행위의 최종 판정 건수는 2020년에 110건으로 2019년에 91건, 19건이 증가를 했고 의혹 대비 최종 판정 비율이 28.1%에서 이제 9.3%로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의혹 제기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 최종 판정은 110건이라는 이 절차에 의해서 굉장히 적게 판정이 됐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값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듯이 2020년 연구 부정 행위의 최종 판정 건수는 110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부당한 저자 표시가 58건, 표절이 29건, 부당한 중복 게재가 22건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저자 표시가 굉장히 높았고 그중에서도 최종 판정을 받은 것도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그만큼 수치도 최종 판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2020년 연구 부정 행위의 최종 판정 이후 조치 결과를 한번 보면 조치를 해서 경고가 한 28.3% 정도, 30건 정도 해당이 됐고 조치 없음이 한 14건 정도로 13.2%, 그다음에 견책이나 논문 철회 등이 한 10.4%인 11건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유형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연구 윤리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될 원칙과 행동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연구 윤리에 대한 개념과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연구 윤리의 위반 사례나 실태 현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